우크라이나군이 이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다는 쿠르스크에서 재진격을 감행하면서 놀라운 전과를 거뒀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이 화학공장 그리고 탄약공장도 초토화시키는 대단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일부 전선에서 승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전과들이 오히려 소탄대실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위크는 10일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기습 공격해가지고 러시아 쿠르스크주의 수지시와 다른 영토들을 빠르게 점령한 바 있었지만 그동안의 러시아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잠시 물러났으나 우크라이나군이 재진격에 성공하면서 상당한 영토를 재탈환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도 9일자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일 쿠르스크주의 돌출부 가장자리로 진격을 했으며 특히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으로 알려진 노보이바노프카 마을 북쪽의 방풍림을 완전히 점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위크는 이어서 코레노보 남동쪽과 수자 북쪽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지난 8일 밤부터 9일까지 러시아 서부 도시 툴라에 있는 화학공장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를 인용해서 알렉산스키 화학공장은 최소 13대의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이후에 폭발과 연기 구름이 발생했고 직원들은 대피했다 그러면서 공격을 받은 화약 생산 공장은 염산 방출로 주황색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CNN이 확인한 소셜미디어 영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SBU 특수작전부대가 발사한 드론이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알렉산스키 화학공장에 대한 공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알렉산스키 화학공장이 러시아 국영 방위 대기업인 로스텍의 자회사이고 이 공장은 러시아 방위산업기지에 탄약, 화약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BU의 한 소식통은 이 공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러시아 영토의 여러 시설에 대해서 포괄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군사산업의 일부인 무기저장소 또 군사비행장 및 기업이 파괴되면 러시아가 테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무부 고문인 안톤 게라셴코도 해당 공장에서 로켓과 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X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툴라 지역 주지사 드미트리 밀리아예프는 9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밤샘 드론 공격이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화학 공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키이브 정권이 러시아 연방 영토의 시설에 대해 무인기 테러 공격을 수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쟁연구소 ISW는 현지 시간으로 9일자 보고서를 통해서 러시아군은 2024년 9월과 10월에 러시아의 공세작전이 강화된 기간 동안 약 15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면서 전차 200대 가까이 장갑차 650대 이상을 잃었고 사상자 8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 지난 9일 영국 국방부 장관 존 힐리는 10월에 러시아 사상자가 새로운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러시아군은 10월에 하루 평균 1345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한 달 내에 41,980명의 사상자를 냈다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참모본부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러시아군은 지난 2개월 동안 약 8만 110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의 20년간 작전을 수행하면서 입은 사상자보다 약 2만 명 더 많은 수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런 손실에 대한 대가로 지난 2개월 동안에 우크라이나와 쿠르스크주 전역에서 총 1517제곱킬로미터, 이 정도면 서울시 면적의 한 2.5배 정도 되는데 이 면적을 점령하고 탈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개월 동안 하르키우주의 쿠파스크와 도네츠크주의 셀리도베, 쿠라호베, 블레다르 근처에서 공세작전을 강화했고 러시아군이 지난 2년 동안 진군한 것보다 약간 더 빠른 속도로 진군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최근 블레다르와 셀리도베를 점령했지만 아직 작전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고 러시아군은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진군을 열린 들판과 작은 정착지를 통해 이루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격이나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군은 작전상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만, 문제는 러시아군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진격을 거듭한다면 러시아군은 곧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영토를 제한적으로 획득을 하긴 했지만 그런 영토 점령을 위해 쏟아붓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당장 병력도 모자라고 이제 쏟아볼 군사 물자조차도 갈수록 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대해서 ISW는 이전에 러시아군이 2023년 10월 이후로 포크롭스크 지방에서만 최소 5개 사단 규모의 장갑차와 전차를 잃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관찰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선 전선 지역에 많은 양의 장비를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소련 시대의 전차와 장갑차 재고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현재 장갑차 생산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입할 장갑차가 고갈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또 ISW는 최근 러시아군이 전선 손실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병력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를 관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1월 7일 발다이 클럽 연설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주민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 ISW는 러시아가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에게 러시아 군대에 입대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ISW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가 매일 1200명 이상이 사상당하는 전쟁에 보충할 병력은 더 이상 준비하기 힘들 것이라 그러면서, 그리 안 해도 전쟁 자원으로 많은 인력들이 전쟁터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산업 인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태부적인 상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투 병력을 차출하기 위해서 이젠 산업 인력 부족으로 경제마저 올스톱 될 수 있는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ISW는 러시아군의 군사 블로거들은 불균형적으로 높은 인력 손실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특히 극우 군사 블로거들의 전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푸틴의 미래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전 러시아 스톰젯 강사이자 군사 블로거는 지난 8일 전투 인력을 훈련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리지만 러시아군 사령부는 그렇게 훈련시킨 전투 인력을 단순한 고기 분쇄기에 갈아넣는 식으로 인해 전술을 쉽게 밀어붙이기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군의 보병 손실이 높은 것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압도하려는 시도로 소규모 공격 집단을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보내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전술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전술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군사 블로그는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군을 하긴 하지만 이런 진군이 돌이킬 수 없이 소모된 자원, 그러니까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ISW는 이들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에 대해서 크렘린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온라인 음란물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기디언 레크먼은 지난 7일 자신의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이 X 계정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소식통이 알려졌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그전에는 인터넷에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없었는데 파병 후에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되자 포르노에 푹 빠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쉽게 넘길 수 없는 것이, 레크먼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오랜 시간 외교 안보와 국제 문제에 관한 기명 칼럼을 써온 저명한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X 계정에만 글을 올렸을 뿐 기사나 칼럼에는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찰리 디에츠 대변인은 아무리 재밌게 들리더라도 러시아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인터넷 활용 습관이나 일과 예우의 활동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더 심각한 쪽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보다 중요한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